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2020년 상반기 공채. 1번은 사무 일반, 그 다음에 국내 영업, 인문, 상경이신 분들, 문과이신 분들에 해당되는 자기소개서고요. 자, 봅시다.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 해당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근거. 그렇다면은 뭐예요? 너는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 부분과 그렇다면은 이걸 지원한 너의 이유를 들어라. 그래서 이유. 뭐 첨자 정도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의 뭐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거를 직무 지원 동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이공계이신 분들, 엔지니어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써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이제 회사에서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전공인 친구들은 이쪽 직무로 오는 게 당연하니까 그것보다 이 친구들은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쪽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일반과 국내 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직무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조를 잡는다면 내가 지원한 이 직무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데 나는 이 역량을 다음과 같이 갖췄기 때문에 뭐 지원한다 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 이 직무가 좋아졌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스토리로 가도 되긴 하는데 저라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그냥 뭐 이렇게 이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 그래서 그 중에 나는 이것을 갖췄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정의. 다시 두 번째는 이 직무가 필요한 역량을 정의. 세 번째 본인이 갖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아니면 내가 어떤 식의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준비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준비한 걸 바탕으로 이 직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틀에도 뭐 매여 있는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작성하기 편한 구조로 좀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왜 할 수 있는지는 아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거는 직무 지동과 직무 역량을 합쳐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항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사례를 갖고 왔고요.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자기소개서 중 정말 잘 쓰는 자기소개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직무지원 동기 관련해서 쓸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고백을 해버렸네. 자, 현재 땡땡은 도시가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사업 발굴을 통해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뭐예요? 해당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도시가스 에너지 기업이네요. 니네 회사는 뭐예요? 매출 의존도를 니네 회사는 도시가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줄이고 있어. 대신에 새로운 사업 발굴해야 돼. 그래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되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고 있어. 지금 현재 내가 지원한 기업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거 제일 좋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현대오일뱅크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야. 그러면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니네 요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해야 되거든. 나는 요걸 다양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니네 회사는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이고 뭘 해야 되는데 나는 얘기하는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끄집어내는 논리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나는 그래서 이 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 활동의 최전선에서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저 그럼. 그 다음에 뭐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뭐 그런 게 아니죠.
실제 이 직무를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간단한 포부 내용 작성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꼭 그런 구조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런 구조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인사이트만 얻으시면 됩니다. 다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니네 회사는 어떤 회사다. 니네 회사에 처한 상황. 그럼 그런 회사에서 니네 과제가 있잖아. 그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당연히 그 과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겠죠. 나는 사업 개발이란 걸 해야 돼. 사업 개발이란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요거 준비했고 요거 준비했어. 그럼 당연히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겠죠. 이해되시죠? 아주 깔끔한 구조입니다. 첫째, 나는 사업 기획 업무 수행해 봤네. 실제로 사업 기획 업무를 수행해 보았다. 본인의 경험, 경력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좋죠, 이게. 어디에서 벤처기업에서 마케팅이랑 기획 인턴으로 일했어. 그럼 뭘 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신규 점포 기획했어. 시장 조사했어. 마케팅,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 다음 나와줄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줘도 좋아요. 우리는 천자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했는지가 나왔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케팅 기법, CAPM, IRR 등 사업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 기법들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었어. 또한 플러스죠. 시공, 입점, 입주자 모집 관리 등의 세부 계획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프로세스를 경험하였어. 이건 뭐예요? 개괄적인 서술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자 수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에서 구체적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개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거를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를 기획하고 시장 조사하고 마케팅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했거든. 그래서 그거 할 때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었어? 등등의 스토리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천자 정도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예요? 실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쳤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데이터 분석도 해봤다. 통계 MIS 과목도 수강했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며 데이터 분석력을 갖췄다. 또한 실제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에도 출전해서 시간대와 계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입상했습니다. 역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만 나왔지 무엇을 한지는 안 나왔잖아요. 응? 갑자기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상관관계?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준다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내가 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모전이었고 그 공모전을 할 때 이 공모전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목시켰다. 근데 지금 이 지원자는 요 뒤에 있는 방법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갖다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력을 통해 이 개발 업무, 시장조사, 사업적 판단 등을 통해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툴은 아주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툴 아주 좋아요. 일단 회사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그 중에서 내가 니네 회사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 언급해주고 나는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경험 두 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 지원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방법론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것도 물론 선택일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무엇을 했는지까지 좀 이야기를 넣어줘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 스토리를 2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건 내가 자랑할 만하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하면 하나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2가지를 다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로 줄이시든지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떤 스토리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 작성하시면 한 700에서 800자 정도 스토리에 대해서 스토리를 내가 한번 좀 맘먹고 작성해 보겠다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2개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글자 수가 모자라잖아요. 700에서 800개라고 하면 여기서 편집이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우투만 쓰지 말고 스토리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 가지고 편집 작업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으시건 뭐 할 때 한번 스스로 결정을 해보시는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에서는 툴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재도 기획 업무, 그 다음 공모전이라고 하는 소재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초석의 중요성. 천자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소제목 들어가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얘기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꼭 제시해 주세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지원자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유를 붙여주시고, 내가 일하고 싶은 이쪽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야. 특히나 이 설계는 기계, 다른 분야랑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수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분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기초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소제목을 보고 첫 번째 두 가지 문장을 보니까 기초를 얘기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소제목과 두 가지 문장을 작성해주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하려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좋고, 그걸 먼저 앞부분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러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교육 이수했다. 기계공학 전공하면서 설계에 많은 흥미 있었고, 교육 중에서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장치 설계다. 장치 설계에서는 설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장치 설치를 위한 지지부, 위치, 재료 선정 등의 다른 부서와의 연관성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얘기가 기초라고 하는 분야인데 어떤 기초냐?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또 얻었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사실 이게 기초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그럼 기초 지식에 내가 주안점을 둘 건가? 다양한 지식 쪽에 주안점을 둘 건가? 요 조절도 좀 잘해야 되겠죠. 자,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과 그들의 지식, 거 보세요.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다른 부서, 그들의 지식.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모르는 부분도 채울 수 있었다. 좀 잘 쓴 것 같았는데 약간 밸런싱을 못한 것 같네요. 저는 LNG용 탱크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직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걸 통해서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초 지식을 어떻게 쌓았는지, 역시 스토리텔링을 통한 하우투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항목.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항목이잖아요. 소재가 한 항목. 아까 앞서 본 사람은 두 개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써줬는데 글자 수가 좀 남어. 그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포부 정도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니네 회사 들어가서 이거 하고 싶어. 용기 영상, 치수 설계부터 이걸 높이기 위한 이 방식으로 이거 해서 내 이름 쓰기고 싶다. 이런 거 빼주시고. 그 후에 경험을 통해 얻은 설계 지식을 토대로 많은 공부 교육 이수해서 더 큰 치수의 어려운 설계도 맡을 것이고, 니네 회사에서의 나의 마지막 목표는 설계 팀장입니다. 약간 유치하다. 요런 거 좀 약간 지양. 이거 면접장 가서 말씀해 주시고, 자기소개서에서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로서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아무튼 앞서 본 지원자는 좀 다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본인이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셨고요. 지원 직무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역량을 어디에서 쌓았는지에 대한 소재 하나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약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앞서 보셨던 지원자와는 다르게 조금 포부를 뒤쪽으로 해서 구체화 시켰죠. 그래서 1번과 2번 지원자의 걸 종합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앞전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현대 오일뱅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내 직무가 필요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나는 두 가지를 준비했어가 있고 한 가지를 준비했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는 뭐 요 자체로 분량이 끝날 테니까 됐고요. 한 가지를 준비하신 분은 플러스 간단한 포부까지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신뢰성 평가. 이게 좋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인이죠. 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서 신뢰성을 평가하고 싶다. 단순히 평가가 아니라 신뢰성 높이는 게 더 좋겠죠. 자, 땡땡의 스마트 비즈 사업 분야 중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통계적 분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르죠.
너네 회사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나는 요 사업 있잖아. 이것 중에서 나는 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대놓고 그냥 아주 직구를 던지는 거네요. 현대오일뱅크 사업 중 요 사업의 어떤 분야를 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자, 니네 같은 경우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구현해야 되잖아. 필요한 세부 분석 능력 세 가지 나 있어. 무엇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무엇입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공계이신 분들 것만 좀 갖고 와서 첫 번째 분은 인문계였죠. 그렇다면은 보신 것처럼 어떤 지식을 쌓았다라기보다는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업 지원이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업이더라도 실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험 쪽을 소재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제조 설비의 수많은 공정 변수, 품질 변수에 대한 최적화 방법을 알고 있다. 두 가지씩 문장으로 주제 얘기해줬고, PCA 회계 분석에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극복했고 최종 설비의 이상 감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도 역시 글자 수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겠죠. 스토리를 통해서. 이거 좋습니다. 둘째 갑시다. 둘째, 땡땡땡땡 연구소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열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명 예측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거에 따른 근거. 가속 열화 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이런 어프로치 등을 적용해서 이런 조건에서의 신뢰성 척도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좋네요. 차라리 윗부분에 있는 근거 서술보다는 밑에 있는 서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이 서술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글자 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거죠. 이번엔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셋째, 대규모 시스템의 예지 보전 의사결정 지원 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구현 시 이런 기반 시스템 신뢰성 진단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무엇? 가용도를 고려한 최소화 시점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쓰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엔 그래 나는 지금 니네 쪽에 있어서 필요한 최적화 방법이란 걸 알고 있고 필요한 수명 예측 방법을 알고 있고 필요한 신뢰성 진단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걸 던지는 게 이분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면접 때 물어봐라. 난 이걸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전략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신에 이 세 가지 정도 나왔다면 한번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니네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분석 업무에서 시스템 신뢰성 평가 및 예지 보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좋습니다. 세 번째 분 것도 괜찮네요. 세 번째 분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중에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 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걸 갖고 있다라는 분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이런 분들은 이제 던지는 거죠. 양치기로 던지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분 정도로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다의 구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기소개서도 괜찮네요. 그래서 세 분의 자기소개서를 좀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 일반은 경영지원 쪽일 거고 경영지원과 영업 쪽 수많은 인문 상경계이신 분들이 지원을 하실 텐데 아니면 전 이공계이신 분들도 지원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직무에 지원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스토리 글쎄요. 필요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천자 정도 되니까 아까처럼 어떤 회사의 사정을 얘기해서 니네 회사의 이런 사정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이런 거 갖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 직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해 주시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방식 외에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부분 그 다음에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포부까지 넣을 수 있으면 포부까지 넣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요게 되겠죠. 동기야 여러분들이 현대 오일뱅크를 가려고 그리고 그 직무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가장 큰 포커싱을 맞춰주시고 그럼 내가 과연 소재를 how many 몇 개를 던질 것이냐에 따라
글자 수 같은 거 잘 조정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항이죠. 문항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핵심적인 문항이니까 가장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재 무엇이 있는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이제 저도 이거 지금 해드려야 될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기업들이 뽑고 있으니까 채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진짜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이고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지원하세요. 그래서 저랑 처음부터 같이 해오신 분들은 잘 하고 있고요. 점점 디벨롭 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고요. 이런저런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만 쳐내기에도 바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공채들이 열릴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뭐 온라인으로 인적성을 치렀고 면접도 치른다고 하니까 사실 면접이야 뭐로 마스크 쓰고 해도 되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온라인 인성 검사였는데 SK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채용은 할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차분히 꾸준하게 좀 해 나가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하고 계신데 제가 괜히 이상한 소리 했네요. 죄송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항목으로 다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